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굽니까? 비록 몸은 서울구치소에서 2년 3개월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의 여왕이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그거 따라가지고 이 정치판세, 선거판세 요동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의 뜻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그 주고받은 이야기, 그 내용의 기본 취지를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형식을 통해 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난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을 건의했습니다. 신당 창당. 무슨 이야기냐?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면은 적어도 20개 내지 30개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할 실무 책임자로 홍문종 의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문종 의원도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그 건의를 딱 한마디,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거부했습니다. 신당 만들지 마라, 창당하지 마라. 그리고 홍문종 의원 내 만나지 않겠다, 그냥 돌려보내라. 신당 창당하지 말라는 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올해 초에. 이렇게 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제2의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인터뷰입니다. 옥중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을 외부에 알리겠다 한 게 유영하 변호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에서 옥중 인터뷰 시작한 거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는 그 메이저 언론의 중견 기자에게 대통령과의 옥중 인터뷰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옥중 인터뷰는 전 기자들이 바라는 그 특종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았던 이 중견 기자가 경력 25년 이상의 아주 베테랑급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그런 기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서 이 중견 기자가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제 수시로 만나가지고 질문 내용, 어떤 부분을 물을 것이냐, 어떤 부분은 또 대통령께서 민감해 하시니까 빼야 되느냐 하는 걸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100개의 문항의 질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께 드리면 대통령이 보고 거기에 자필로 쭉 자기 입장을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옥중 인터뷰 거부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왜? 옥중 인터뷰란 형식, 이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구질구질한 이야기, 그건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불법 감금에 인권 유린의 극에 더 허리 디스크 고통에 아주 상태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강인하게 지금 국지도 생활을 견디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통령의 뜻은 그냥 확고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 뜻은 정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달라 하는 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밝혀놓냐? 2년 전인 2017년 10월 16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이 뜻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치소에서 써 오신 글을 법정에서 다 읽으신 거예요. 그 골자가 뭐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하는 말을 분명히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날 저도 법정에 있었고 약 60여 명의 기자들이 법정에서 대통령의 이 진술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고 있는 개공 기자분이 제가 쓴 원고, 그때 그 법정 진술을 제가 메모를 좋게 원고로 쓴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개공 기자한테 주면서 낭송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개공 기자의 목소리로 낭송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하여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박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선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늘 건배치 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총선 대목이 다가오니까 온갖 잡다한 소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왕 메시지 하나 받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신당 창당하지 마라. 옥중 인터뷰 안 하겠다. 그게 대통령 뜻입니다.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자 하는 게 대통령은 뜻은 확고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을 그냥 흔들어대는 대통령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 현 시국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주도하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주 구체적인 구치소 생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는 그 생활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은 뭐냐? 딱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뉴스의 인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